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유상영입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고사가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제 재수생들이 합류하는 첫 시험이 될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해야 될까요? 예,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치르는 이른바 이제 최초의 이제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재학생들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3월, 4월 있는 모의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6월 모의고사가 앞으로 이후에 어떤 진학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그 지표가 되는 시험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요. 또 대신 실제 수능과 같은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서 시험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은 하시지 않되 뭐 수면이라든가 또는 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수능을 치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담은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예. 조금은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수시 전략을 짤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6월 모의고사는 윤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그러한 그 올해의 첫 번째 그 평가원에 주관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시 또는 수시 지원할 때, 특히 수시 지원할 때 내가 6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지노선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충분히 준비했던 어떤 전형들이 있거든요. 전형에 한해서 그리고 그 전형을 준비한 만큼 내가 과연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에서 어디쯤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남영준 선생님, 최근 몇 년간 이제 수능에서 또 정시 전형에서 탐구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수험생 입장에서 6월 모평에 탐구 영역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탐구 영역은 쉬운 수능 기조 때문에 조금 탐구의 비중이 최근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3월, 4월에 봤던 모의고사의 어떤 틀린 문항이나 본인이 좀 취약한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최종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3, 4월 모의고사 틀렸던 문제들 최종 점검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핵융합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과학도, 성실함, 열정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국제 원자력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핵융합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 진로가 분명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진로가. 근데 핵융합연구 쪽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화학 선생님과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반대 과정이 핵융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지금 실용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제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합니다. 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앞에서 뭐 우리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료를 훑어봤는데 진정한 과학도가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뭐 시험 기간에도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우리 학생이랑 전화 통화 짧게 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수시 쪽에 이제 월등하게 높은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8 대입에서는요. 수시의 선발 비율이 73.7%로 2017에 비해서 약 3.8%나 또 증가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 2학년임을 감안한다면 수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시와 그리고 정시의 어떤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정시에 지원할 경우에 우리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그 성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학생 2학년이니까. 그래서 지원한다면 나중에 정시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 선발에 하는 그 선발한 인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수시에서 경쟁력이 저는 80이 돼야 되고 정시에서는 20을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한 전형 순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은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리한 전형을 저는 1순위로 일단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서류평가에서 다루어지는 교과의 성적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1학년을 마친 그런 성적을 봤을 때 약 2.3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더 고무적인 것은 1학년 1학기 성적보다는 2학기 성적이 더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1학년 때의 그 비교과 활동을 좀 쭉 살펴봤는데 수학이나 과학 관련 그런 수상 실적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과학 실험 동아리 등 거기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아까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과를 포함해서 비교과 활동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속된다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2순위로는 논술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또 희망하는 대학 자체가 중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전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매우 높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논술전형은 이제 인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어떤 그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논술 준비를 그러면 위해서는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그러는데 저는 특별하게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논술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이해보고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어떤 과학 교과에서의 기초 지식을 튼튼하게만 해준다면 논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1순위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로 논술 전형을 뽑아주셨는데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네.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면 성적을 볼 텐데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볼까요? 예, 제가 모의고사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학생의 그 3월 학력평가 성적을 살펴보니까 국어하고 수학, 가 영역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등급만 2018학년부터는 등급만 제공되는 영어 영역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88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은 첫 번째 물리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3등급을 받았고요. 화학원도 4등급을 받으면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즉 영어를 제외한 이 세 개 영역의 평균이 2.5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 11월과 이번 그 3월을 성적 비교해보면 지난 11월 학력평가 성적을 국어 성적이 2등급으로 향상되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국어, 수학, 가는 1등급이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영어는 지속적으로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는 물리원이 역시 2등급이 향상됐고요. 화학원은 1등급 좀 떨어지면서 11월 달 성적은 국수탐 평균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성적보다는 3월 성적이 평균 0.5등급 정도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제가 그 성적표를 살펴보니까 국수탐 이 100분위 평균 성적이 90.48로 나왔더라고요, 성적표에. 그래서 응시 인원이 이 15만 4,365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석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약 14,695등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보다는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갖춰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 살펴볼까요? 예, 교과 성적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지금 1학년 때의 평균 그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점수가 가장 좋은 과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교과는 1.75등급을 받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은 2.5등급입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가 가장 저조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과 전체 평균이 2.31등급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가요, 국어 교과 성적이 1학년 1학기 4등급에서 2학기 2등급으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 성적도 1학년 1학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1등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요,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다 지속적으로 2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요 교과 중에서 영어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하긴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전체적으로 고른 성적을 유지하면서 아마 앞으로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교과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이제 교과 성적도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네. 비교과는 이제 독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참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라는 것이 비교과 활동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그런 활동과 연계해서 살펴볼 때 정말 매우 우수한 그러한 그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활동만 지금 했는데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실험 등의 수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학 캠프 등에 참가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과학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또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과학 테마 캠프라든가
또는 자연 탐사 활동 등을 하면서 어떤 진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잠깐 여기서 구름이라고 평가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독서 활동인데 진로와 연계된 독서가 좀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 그 핵융합연구원이 되겠다는 진로가 분명한데 혹시 그 핵융합연구원이 되기 위한 그런 전공과 관련돼서 혹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또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책을 읽고 싶은 것이 있나요? 계획이? 지금 대안 없는 대학 원자력 발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학생이 책을 읽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전공과 관련돼서 이렇게 책을 같이 읽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그 특히 다른 자율활동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독서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어떤 교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독서를 같이 해주는 그런 습관이 좀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제 독서 활동 빼고는 나머지 선생님께서 이제 말금으로 표시를 해주셨고 네네. 이제 독서 활동 하나 남아 있는데 아니 다른 것도 이제 보충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해도 되고요. 독서 활동 충분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잘 보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주셨는데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예.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첫 번째 1지망으로 했던 데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2지망은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희망을 했고요. 3지망은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창의인재전형으로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주목해봐야 될 그런 대학으로는 2지망인 경희대학교로 제가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정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경희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네. 조언을 해 주시죠. 지금 제가 뭐 경희대 국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또는 뭐 한국외대나 단국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는 다 캠퍼스라는 개념이 네네. 없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제긴 하지만 전공을 완전히 다르게 전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2016학년도 대입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전년도 결과를 살펴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적 그리고 거기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그 결과들이 상당히 합격에 근접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감히 제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그 경희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제가 지금 그 화면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그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제가 평가를 해보면 교과 준비도는 그냥 별점 3개로 제가 평가를 했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준비 사항 살펴보았는데 이제 아직 2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나 네. 비교과 모두 이제 준비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그 4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2018 대입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모든 대학들이 2018 기초 자료를 전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이니까 실제 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년간은 이제 2017년 안 봤으니까 2015와 2016이 되겠죠. 2015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작년이죠. 2016학년도는 8명 모집에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보통 그 대학에서 필요로 한 인재상이 있는데요. 3가지의 인재상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창조인에 좀 맞지 않을까. 창조인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수학, 과학, 재능, 그리고 탐구력 바탕으로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 개척 전문인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창조인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전형 방법으로는요. 1단계가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당연히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인성 면적 30을 해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요. 서류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요. 교사 추천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항목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항목에서는 학적이라든가 또는 진로 희망사항, 그리고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그리고 창체,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두루 모든 곳에서 어떤 학생부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면접은요, 두 명의 면접관이 약 10분 내로 실시를 합니다. 대기실에서 약 10분 정도의 공통질문을 충분히 공개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요. 공통질문도 있고 개별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8명 모집 인원인데 추가 합격 인원이 4명으로 충원율이 5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내신을 보니까 2.33 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2.31 등급이라는 거 봤을 때 평균에 딱 맞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1단계를 합격한 내신 성적의 분포는 약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약간 더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기준으로 서류 평균 성적이 약 88.8점이었고요. 면접 평균 성적은 83.7점이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알아보면요. 교과나 비교과가 고르게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수상 실적, 자기소개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수상도 가능한 그런 준비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상당히 적정한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희대 국제 원자력 공학과 살펴봤고요. 이번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주실 텐데요. 예.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원자력 쪽에 굉장히 그 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 중앙대학교 제가 그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를 감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자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사실 그 학생 그 중앙대학교 쭉 해서 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네. 3학년 때 가서 원자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더 폭넓은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모집 인원이 21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작년에 24명 모집에 5.21대 1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 자격은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 방법을 볼게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으로 약 2.5배수 내로 일단 1단계를 통과시키면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성적 70과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은 역시 서류 평가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지원자의 탐구 능력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잠재력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은요. 학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 면접이 실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능 체제도 역시 없고요. 그리고 역시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5학년도 입시 결과가 올라가 있는데요. 추가 합격 인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4명이 합격을 했는데 충원율은 그래서 한 25%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공과대학 이렇게 약간 그 대학별로 이렇게 합격자 평균 내신이 공개됐는데 공과대학 합격자 평균 내신이 3.6등급으로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천 사유로는요, 고교 교육과정 바탕으로 아무래도 해당 전공 분야에서의 탐구 능력을 보인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학생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교내 학업 관련해서도 역시 수상 실적이라든가 또는 과제 연구라든가 그리고 어떤 탐구 활동, 독서 활동 등에서 지적 탐구 활동 능력까지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그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선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과정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다라고 판단되어 감히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2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또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기 위한 학생부 로드맵을 좀 짜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예.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로드맵을 제가 이제 그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한번 해서 로드맵을 짜볼게요. 과목을 국수, 영, 과로 일단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2.5등급 정도로 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수학은 2등급, 그리고 영어는 1.75등급, 그리고 과학은 1.5등급 정도로 교과 성적을 이렇게 향상시키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비교과 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수상실 쪽에서도 역시 수학이나 과학 분야 그리고 뭐 경시, 학업 수상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학급 내 학습 멘티라든가 멘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학급 내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율활동도 되고 그다음에 독서도 기능이 되거든요. 추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석이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역시 자율 동아리에서 우리 학생이 너무나 또 이렇게 탐구만 하니까 건강도 챙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스포츠 클럽 관련돼서 자율 동아리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봉사 활동은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역시 연계한 그런 실험지도 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역시 동아리하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실험 활동이라든가 자연 탐사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한 진로 멘토링 활동 같은 것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요. 독서 토론을 위한 책 읽기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율활동과 제가 연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 그래서 원자력 관련 분야 책도 꾸준하게 읽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그 판단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책이 많이 지금 읽은 게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부터라도 전공 적합과 관련된 독서를 많이 읽으면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 감점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까요? 독서를 적게 했다고 사실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독서는 사실은 그 독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를 하는 그 원인입니다. 내가 왜 독서를 하게 되었는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도의 교과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찾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독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찾았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율활동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지 꼭 독서가 부족하니까 감점이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굉장히 떨렸는데 지금 상담 받아보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고민을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확실하게 길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생 사실은 상담받기 전에도 진로에 네. 대한 명확한 답이 네, 있었었고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제 플러스가 돼서 네. 충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상담 나눈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